반종 반도라. 하지만 그런 문화가 어디 있겠으며 또한 있다 한들 어느 천신이 기꺼이 도설천으로 오려 하겠습니까? 태산로사가 이곳에 온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역시 불도와 종교가 혼합된 형태의 문화가 인간계에 심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론이었고 현실에서 찾기란 지난했다. 온갖 정보에 해박하다는 도덕천존의 힘을 빌릴 때였다. 혹시 브라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범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책에서 읽은 기억은 납니다. 태얼1 해정천에서 태소 천군과 얽혔던 일과 훗날 태얼 원군의 선도에 밀려 고향뼈를 등지게 됐다는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현재 울류 천단의 어느 별에 언둔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브라만의 문화가 인간계에 자리할 수 있다면 불도의 토양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브라만이라.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의 제자라는 자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시바라고 했는데 인더스 강 유역에 터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치신으로서의 성정을 봤을 때 그가 그 정도에서 만족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태산로사는 이 대목에서 양미간을 좁히며 다소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는 훗날 시바란 자가 야욕을 뻗쳐 도솔천 전개까지 넘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런 심정을 원의하는 도덕천조는 미소를 띠며 말을 받았다. 시바라, 그의 호전적 성품으로 보면 결코 우물 안에서 머물진 않을 것입니다. 허허. 도덕천조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시바가 범천의 제자라지만 그만 홀로 개입해서는 반종 반도의 토양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중 8구는 시바를 신앙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리 된다면 불도의 토양으로 삼으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 도솔천 천계까지 진출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 그렇게 되겠지요. 태상로사는 짧게 대답하고는 도덕천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시바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의 스승인 브라만을 섬기는 종교가 만들어져야만 상제님께서 생각하는 정사진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브라만교라. 하지만 범천이 이곳 도솔천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의 성정을 봤을 때 결코 언둔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태상로사는 뭔가 풀릴 듯 말 듯한 상황을 인지하며 더욱 도덕천존의 말에 집중했다. 자신의 속내를 훤히 꿰뚫는 것도 모자라 그 해법까지도 단단히 틀어지고 있을 양반이 아니겠는가. 범천의 제자들이 적어도 셋 이상이 도솔천 교화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 된다면 시바를 단독으로 추앙하는 종교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공통분모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스승인 범천밖에 없고요. 자연히 브라만교가 태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겠습니다. 그리만 된다면 훗날 불도가 태동하는 좋은 배경이 될 것입니다. 허허허. 태상로사는 언제 근심을 비쳤나냐는 듯 환히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찬물을 혀끝에 적시며 향후 전개될 도서천의 미래를 거려봤다. 시바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벗인 비순 역시 이곳을 내왕할 것이라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울류 천단에서 한두 명의 천신만 더 데려오면 될 일이었다. 종교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으면서도 그들의 호전적 성품을 일거에 눌러 놓을 수 있는 자, 이왕이면 그런 자를 찾아야 한다. 이 대목에 생각이 걸리자 화냈던 태산로사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다. 시바와 비순 같은 천신들만 죄다 몰려온다면 이는 늑대를 쫓고자 호랑이를 데려오는 꼴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호랑이로 자라나지 않도록 노련한 조련사가 필요한데. 태산로사는 얼마나 생각에 몰두해 있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도덕천조는 그의 심정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단번에 아는 눈치였다. 슬쩍 곁눈으로 그의 표정을 살피고는 입을 열었다.
그분이 오시면 상제님께서 걱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허허. 그분이라면요? 범천의 제자 가운데 샤티라고 있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본 그 기억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간단히 관음보살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연줄을 범천에 대고 있을 뿐이지 대자 대비한 샤티의 성정은 보살도에 더욱 잘 어울리지요. 아, 그분이시라면 정말로 시바와 비순의 호전성을 확실히 눌러놓겠습니다. 그려 태상로선한 생각이 샤티에 이르자 여태껏 얽혔던 실태가 한 번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위치만 알아내면 도솔천으로 모셔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원래 보살도 계통의 신들은 중생구제의 필요성만 역설하면 발길을 돌리지 않는 법이니 말이다. 상제는 표정이 구름처럼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도덕천조는 이제 태상로사의 가슴에 품고 있던 고민들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의 도담을 이 정도에서 마치자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 모든 것이 도덕천조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두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돌아가시기 전에 도서관에 한번 들르십시오. 그곳의 어느 칸인가 분명 샤티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샤티가 머물고 있는 울주천단에 관한 삼라도를 가져가라는 뜻이었다.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 거듭 감사할 따름입니다. 태산로사는 고민을 풀었다는 기쁨보다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는 것에 더욱 고무되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선도의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런데 도덕천조님, 선도는 그냥 수수방관하여도 괜찮겠는지요? 태산로사의 의중이 한껏 실린 말이었다. 선도에서 어떤가는 도학자인 도덕천존이 알아서 신경 좀 쓰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 점은 제가 이곳에 있으니 간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일이겠고요. 허허. 직접 나선다는 것은 도덕천존이 몸소 인간으로 태어나 도학을 펴겠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을 들은 태상로사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선도 쪽은 도덕천존에게 맡기면 알아서 바라하고 자라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천존님만 믿고 이 늙은이는 마음을 편히 하겠습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저 또한 광령인 것을요. 허허. 태상로사가 평상에서 일어나서 예를 갖추는데 한쪽 구석에 놓인 바둑판이 시선을 끌었다. 만년도 넘은직한 고목의 밑동을 잘라 만든 듯 했는데 그 옆의 바둑돌은 무슨 옥으로 만들었는지 영롱하기가 그지없었다. 상제님께서도 바둑을 두십니까? 도덕천존이 태상로사의 시선을 의식하고 물어왔다. 세월을 보낼 때 바둑만큼 좋은 것도 없지요. 낙향하고는 줄곧 바둑만 두었던 것 같습니다. 허허. 아, 그러면 제법 고수축에 들겠습니다. 그저 제가 살던 행성에서만 좀 두는 축에 들었을 뿐입니다. 허허. 그러시다면 저와 한판 두시겠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신다면야. 태산로사는 사양하지 않았다. 바둑을 두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도덕천존과 더 오래 도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우주의 도서관이 저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다는 말까지 들리지 않던가. 그만큼 정보에 있어서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지혜마저 출중하니 이런 자와 벗을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어느덧 이들 앞에는 바둑판이 놓여졌고 잠시 뒤 바둑돌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들의 바둑 산매경은 시작됐다.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있고 이런저런 도솔천 내의 화적거리를 찾아 담론도 하고 바둑도 한판 두면서 우애를 따졌다. 특히 마지막 대구가 할 때는 바둑돌이 없어 심상만으로만 두어 훗날 경기 이심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